잊고 있던 심장의 떨림, 그리고 다시 찾은 우리. 새벽 5시 13분, 나는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을 뜬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다. 그냥 몸이 자동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1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생체 시계가 그렇게 맞춰진 모양이다. 천장을 바라본다. 희끄무레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옆에서는 아내 경희가 규칙적으로 숨을 쉰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기계처럼 정확하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간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린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을까? 나는 모른다. 요즘 나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산다. 날씨, 계절의 변화, 아내의 표정. 모든 것이 그저 흘러가는 배경일 뿐이다. 손가락을 창문에 댄다. 차갑다. 바깥 세상과 나 사이에는 투명한 유리 한 장이 있다. 얇지만 명확한 경계. 나는 문득 생각한다. 경희와 나 사이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건 아닐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실제로는 닿지 못하는. 창밖을 보며 서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다. 숨이 막힌다. 이 답답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손으로 가슴을 누른다. 아프다. 물리적인 통증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이다. 무슨 생각해? 놀라서 뒤를 돌아본다. 경희가 일어나 앉아 있다. 언제 깬 걸까? 나는 그녀가 깨어나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비를 보고 있었어. 거짓말이다.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니, 미래가 있기나 한 걸까? 경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나를 바라볼 뿐이다. 그 시선이 불편하다. 마치 내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 같다. 나는 시선을 피한다. 그녀의 눈을 마주치면 내 안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아서. 출근 준비해야지. 아직 시간 있어. 1시간이나 남았어.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게 낫잖아. 나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 순간 한숨이 터져 나온다. 길고 깊은 한숨. 거울 속 내 얼굴을 본다. 46세.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이마의 골은 더 선명해졌다. 흰머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언제부터 늙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됐을까? 언제부터 내 모습에 무관심해졌을까? 언제부터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렸을까? 세수를 한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린다. 하지만 정신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거울을 다시 본다. 물방울이 얼굴에 매달려 있다. 마치 눈물처럼. 나는 웃는다. 비웃음이다. 내가 언제 울어봤던가. 오래전 일이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결혼식 날? 아니다. 그때도 울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이다. 면도를 한다. 조심스럽게. 칼날이 피부를 스친다. 가끔 베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뭔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통증이라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저 기계적으로 면도를 끝낸다. 양복을 입는다. 회색 정장. 흰 셔츠. 검은색 넥타이. 매일 똑같은 옷. 색깔만 다를 뿐 스타일은 같다.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한다. 이건 목을 조르는 줄 같다. 천천히 조금씩 숨을 막는. 거실로 나온다. 경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토스트, 달걀 프라이, 커피. 매일 같은 메뉴. 15년 동안 변하지 않은 메뉴. 나는 식탁에 앉는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린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날씨 예보. 나는 듣지 않는다. 그냥 소음일 뿐이다. 경희가 식탁 맞은편에 앉는다. 우리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다. 작은 테이블이지만 마치 넓은 사막처럼 느껴진다. 건널 수 없는 거리. 오늘 야근해야 돼? 경희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마도. 보고서 마감이 내일이거든. 그렇구나. 대화가 끝난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한다.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 커피를 마시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그것뿐이다. 나는 경희를 몰래 쳐다본다. 그녀도 늙었다. 아니, 우리 모두 늙었다. 처음 만났을 때 경희는 18이었다. 긴 생머리, 맑은 눈동자, 수줍은 미소.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겼다. 그 보조개를 보는 게 좋았다. 지금은 짧은 머리, 피곤한 눈, 억지로 짓는 미소. 보조개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주름 사이에 묻혀버렸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다. 변한 건 외모만이 아니다. 우리의 관계 자체가 변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렜다. 손을 잡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함께 걷는 것.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 지금은 손을 잡는 것조차 어색하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불편하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됐다. 다녀올게. 나는 일어선다. 가방을 든다. 현관으로 향한다. 조심히 가. 경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린다. 감정이 없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로봇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말하는 것처럼. 나도 습관적으로 대답한다. 응, 잘 있어. 문을 닫는다. 복도에 선다. 숨을 깊이 쉰다. 이상하다. 집에서 나올 때마다 안도감이 든다.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것 같은 느낌.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곳이 됐다. 언제부터 내 집이 감옥이 됐을까? 지하철역으로 걷는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 회색빛 하늘. 내 기분과 똑같다. 나도 그중 하나다. 사무실 문을 연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는다. 파티션으로 나뉜 좁은 공간들. 각자의 작은 감옥. 나는 내 자리로 간다. 컴퓨터를 켠다. 화면이 밝아진다. 일을 시작한다. 보고서 작성. 숫자 입력. 이메일 확인. 회의 참석. 점심 먹기. 다시 일. 반복. 기계처럼. 시간은 느리게 간다. 시계를 본다. 아직 오전 11시. 하루가 너무 길다. 앞으로 8시간을 더 견뎌야 한다. 아니, 야근을 하면 10시간, 12시간. 동료가 말을 건다. 어제 드라마 봤어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안 봤어요. 재미있던데. 요즘 유행이래요. 부부관계 회복하는 내용이던데. 부부관계 회복.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힌다. 그렇군요. 대화가 끝난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간다. 사무실은 조용하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그것뿐이다. 점심시간이다. 구내식당으로 간다. 줄을 선다. 메뉴를 고른다. 오늘은 제육볶음이다. 어제는 불고기였고 그저께는 생선구이였다. 매주 돌아가며 같은 메뉴가 나온다. 인생도 그렇다. 돌고 도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눈다. 회사 소문, 상사 험담, 주말 계획. 나는 듣기만 한다. 가끔 웃는다. 사실 재미있지 않지만 분위기상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요즘 어때요? 집에서는 누군가가 묻는다. 나는 잠시 멈칫한다. 그냥 평범하죠. 뭐, 부럽네요. 저는 요즘 와이프랑 싸우기만 해요. 다른 사람이 거든다. 결혼하면 다 그렇죠. 처음에만 좋지. 모두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한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다. 싸울 만큼의 감정도 없다. 그게 더 문제다. 오후가 된다. 일은 계속된다. 보고서는 끝나지 않는다. 계속 수정 요청이 들어온다. 상사의 메일. 이 부분 다시 작성해 주세요. 데이터를 더 추가해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부탁합니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다. 그냥 참는다. 다시 키보드를 두드린다. 손가락이 아프다. 어깨가 뻐근하다. 눈이 피곤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마감이 내일이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린다. 경희다. 이상하다. 경희는 보통 낮에 전화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지? 나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 응,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경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뭔가 잘못됐다. 저기 병원에 다녀왔어. 심장이 멈춘다. 병원? 왜? 어디 아파?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검진 받으러 갔었거든. 근데 경희가 말을 멈춘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하다고 하더라. 스트레스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긴다. 나는 한참을 서 있는다. 불안하다. 경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간다. 일을 해야 한다. 보고서를 맞춰야 한다. 경희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 계속 경희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떨리는 목소리. 뭔가를 숨기는 말투. 시계를 본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보고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기가 두렵다. 경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7시가 된다. 8시가 된다. 사무실은 거의 비었다. 몇 명만 남아있다. 나는 그 중 하나다. 9시쯤 보고서가 거의 끝났다. 마지막 검토를 한다. 오타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고 데이터를 확인한다. 10시. 완성됐다. 저장 버튼을 누른다. 이메일로 상사에게 보낸다. 제목 보고서 제출합니다. 본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짧고 간결하다. 컴퓨터를 끈다. 불이 꺼진다. 사무실은 어둡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다. 나는 일어난다. 몸이 뻐근하다. 허리를 펀다. 뚝뚝 소리가 난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혼자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피곤해 보인다. 눈 밑에 다크서클. 구부정한 자세. 생기 없는 표정. 죽은 사람 같다. 밖으로 나온다. 밤 공기는 차갑다. 거리는 조용하다.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다. 몇 개의 편의점만 불을 밝히고 있다. 지하철역으로 간다. 막차 시간이 거의 다 됐다. 플랫폼에 사람이 거의 없다.
나처럼 야근을 한 사람 몇 명, 술에 취한 사람 몇 명. 모두 지쳐 보인다. 전철이 온다. 탄다. 자리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어둠 속을 달린다. 터널, 역, 터널, 역. 반복된다. 내 인생처럼. 핸드폰을 꺼낸다.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한다. 경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다. 오늘 밤 우리 조금 특별한 걸 해볼까?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다. 특별한 것? 갑자기? 왜?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뛴다. 여러 생각이 스친다. 혹시 경희가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이혼을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큰일이 생긴 건가? 불안하다. 두렵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것에 작은 기대감도 든다. 이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춘다. 뭐라고 써야 할까? 전철이 내 역에 도착한다. 나는 일어난다. 답장은 나중에 하기로 한다. 역에서 집까지는 10분 거리다. 나는 천천히 걷는다. 경희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특별한 것. 무슨 의미일까? 아파트 앞에 도착한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7층. 문이 열린다. 복도를 걷는다. 우리 집 앞에 선다. 열쇠를 꺼낸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춘다. 숨을 깊이 쉰다. 준비를 한다.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연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다. 경희가 소파에 앉아 있다. 평소와 다르다. 보통은 이 시간이면 자고 있는데. 그리고 뭔가 다르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가벼운 화장도 했다. 옷도 평소와 다르다. 왔어? 경희가 일어선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한다. 응. 늦었지? 미안. 괜찮아. 기다렸어. 기다렸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 경희가 나를 기다린 게 얼마만인가. 나는 가방을 놓는다. 경희를 본다. 자세히 본다. 눈이 붓기는 했지만 화장으로 가렸다. 울었나? 왜? 메시지 받았어. 특별한 거라는 게 뭔데? 그리고 낮에 전화한 거, 병원 간 거 말이야. 정말 괜찮은 거야? 경희는 잠시 망설인다. 손을 꽉 쥐었다가 편다. 긴장한 것 같다. 앉아. 차 한 잔 줄게. 경희가 부엌으로 간다. 나는 소파에 앉는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경희가 차를 들고 온다. 따뜻한 허브티다. 테이블에 놓는다. 그리고 내 옆에 앉는다. 가깝다. 평소보다 훨씬 가깝다. 어색하다. 오늘 병원에서 경희가 입을 연다. 목소리가 떨린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우울증이래.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대. 우울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친다. 우울증? 너가? 응. 나도 몰랐어.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계속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살아있는 의미를 못 느끼겠고. 경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진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말했어야지. 넌 바빴잖아. 매일 야근하고 집에 와서는 피곤해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부담만 줄 것 같았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경의 말이 맞다. 나는 너무 바빴다. 아니, 바쁜 척했다. 경희를 마주하기 싫어서. 미안해. 내가 말한다. 뭐가?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해서. 내가 너의 고통을 몰라서. 경희가 고개를 젓는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잖아.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남편으로서 알아야 했는데. 침묵이 흐른다. 무거운 침묵.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손이 떨린다. 그래서 특별한 걸 하자는 게. 경희가 나를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우리 오늘 밤 어디 갈까? 펜션이나 호텔. 둘이서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모든 것을. 모든 것? 응.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그리고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듣고 싶어. 나는 경희를 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는 손을 뻗어 눈물을 닦아준다.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을 만진다. 따뜻하다. 좋아. 가자. 정말? 응. 우리 이야기하자. 진짜로. 경희가 웃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함께 간단한 짐을 챙긴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별거 아니다. 경희가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한다. 산속의 조용한 곳이라고 한다. 차를 타고 출발한다. 밤 11시가 넘었다. 도로는 한산하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경희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차 안은 조용하다. 엔진 소리만 들린다. 나는 앞을 보며 운전한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다. 경희가 우울증이라니. 내가 전혀 몰랐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것이다. 경희가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봤다.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봤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나 자신의 문제로 바빴기 때문에. 아니다. 솔직해지자. 나는 도망쳤던 것이다. 경희의 문제와 마주하면 우리 관계의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해? 경희가 묻는다. 너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경희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갑자기 목소리가 커진다. 나 자신도 놀란다. 나는 거의 소리를 지르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남편이잖아. 너를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뭐 했어? 매일 회사 일만 핑계대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만 하고. 너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어. 눈물이 난다. 갑자기. 내가 울고 있다.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차를 도로 옆에 세운다. 핸들을 붙잡고 온다. 소리내어. 경희가 놀란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나쁜 남편이야.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했어. 너의 고통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경희도 운다. 우리는 차 안에서 함께 운다.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온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본다. 눈물 범벅인 얼굴. 붉어진 눈.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지난 15년 중 가장 진실한 순간 같다. 미안해. 내가 다시 말한다. 나도 미안해. 경희가 대답한다.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주길 기대했어. 나도 나쁜 아내야. 아니야, 넌 훌륭한 아내야.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는다. 꼭. 오랜만에 하는 진짜 스킨십이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말한다. 응. 우리 관계. 처음부터. 다시. 경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다시 시작하자.
나는 시동을 건다. 다시 출발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무언가를 나눴다. 진짜 감정을, 진짜 고통을. 1시간쯤 달려 펜션에 도착한다. 깊은 산속이다. 주변은 어둡고 조용하다. 별만 밝게 빛난다. 펜션 주인이 우리를 맞이한다. 중년의 여성이다. 늦게 오셨네요.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이쪽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우리는 주인을 따라 방으로 간다. 별채다. 독립적인 공간이다. 주인이 문을 열어준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주인이 떠나고 우리만 남는다. 방은 아늑하다. 따뜻한 조명, 큰 침대, 창 밖으로 보이는 숲. 짐을 내려놓는다. 갑자기 어색하다. 경희가 먼저 입을 연다. 샤워할래? 너 먼저 해. 나는 괜찮아. 경희가 욕실로 들어간다. 나는 혼자 남는다. 창가에 앉는다. 밖을 본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흔들린다. 바람이 부는 모양이다. 생각한다. 오늘 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을까? 우리 관계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샤워 소리가 멈춘다. 잠시 후 경희가 나온다. 머리가 젖어 있다. 편한 옷을 입었다. 평소의 모습인데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내 차례. 나도 샤워를 한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싼다. 긴장이 조금 풀린다. 나는 거울을 본다. 울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붉은 눈, 부은 얼굴. 샤워를 마치고 나온다. 경희가 소파에 앉아 있다. 창밖을 보고 있다. 나는 옆에 앉는다. 한동안 침묵이다. 하지만 이 침묵은 평소와 다르다.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뭐부터 이야기할까? 경희가 먼저 입을 연다. 제일 힘든 것부터. 나는 대답한다. 그럼 나부터 할게. 경희가 숨을 깊이 쉰다. 나는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매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는 회사에서 바쁘고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나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 경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생각했어. 오늘도 뭐 하지? 청소, 빨래, 드라마 보기. 그게 전부야. 매일. 의미 없는 하루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해졌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 나는 경청한다. 끊지 않는다. 가장 힘들었던 건 너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 너는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집에서 외롭다고 하면 어떻게 들릴까? 사치 같지 않을까? 그래서 참았어. 계속. 경희가 운다. 조용히.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됐나 봐. 나도 몰랐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나는 경희를 안는다. 꼭. 경희가 내 품에서 운다. 나도 운다.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내가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는다. 말없이. 경희가 먼저 물러난다. 눈물을 닦는다. 이제 내 차례야. 너도 힘든 거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있어. 많아. 나는 숨을 깊이 쉰다. 나는 실패자 같았어. 회사에서. 매년 승진 탈락하고 후배들한테 밀리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일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고. 목소리가 떨린다. 너한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성공한 남편. 떳떳한 남편.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됐어.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너를 피했어. 너의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어. 내 실패를 들킬까봐. 경희가 내 손을 잡는다. 바보야. 나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야. 성공한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편. 내 남편.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진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진다. 미안해, 미안해.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야. 아니야. 넌 좋은 남편이야. 다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우리는 다시 앉는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꽉. 시간이 지난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한다. 숨겨왔던 감정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오해했던 것들.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너 기억나? 작년 내 생일. 너 야근한다고 못 왔잖아. 경희가 말한다. 응, 기억나. 미안했어. 그날 나 혼자 케이크 사서 혼자 불 끄고 혼자 불었어. 그때 정말 외로웠어. 울었어. 한참. 가슴이 찢어진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래도 말했어야지.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아. 그게 더 문제야. 내가 내 생일을 잊을 만큼 우리 관계가 소홀해졌다는 게. 할 말이 없다. 경의 말이 맞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포기하기 시작한 게. 우리 관계를 어차피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어? 거의. 그냥 살자. 이혼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각자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 그 말이 칼처럼 찌른다. 이혼 생각했어? 경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번 생각했어. 특히 요즘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 나는 숨이 막힌다. 이혼. 경희가 이혼을 생각했다니. 나는 몰랐어.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경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다. 너는 항상 너만 생각해. 내 일, 내 스트레스, 내 피곤함. 나는, 나의 하루는, 나의 감정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나도 힘들어. 나도 외로워. 나도 우울해. 근데 너는 신경도 안 써.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경희가 소리친다. 처음 보는 모습이다. 경희는 절대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인데. 너 알아? 며칠 전에 내가 뭐 했는지. 옥상에 올라갔어.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 심장이 멈춘다. 뭐라고? 죽고 싶었어. 진짜로. 뛰어내리고 싶었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나는 벌떡 일어난다. 손이 떨린다. 온몸이 떨린다. 너 미쳤어?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살 이유가 없으니까. 매일이 똑같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경희도 일어선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너는 내가 필요해. 나는 너를 필요로 해. 내가 소리친다. 진짜? 정말 나를 필요로 해? 언제? 언제 나를 필요로 했어? 언제 나한테 기댔어? 언제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대답할 수 없다. 경희의 말이 맞다. 나는 한 번도 경희에게 기대지 않았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 경희가 운다. 격렬하게. 온몸을 떨면서. 나는 내 아내야. 동반자야. 근데 너는 나를 그냥 가구처럼 취급했어. 거기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나도 운다. 무릎을 꿇는다. 바닥에.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봤어.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런 기능으로. 내가 나쁜 놈이야. 경희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서로를 본다. 나도 미안해. 경희가 말한다. 나도 잘못했어. 나도 너를 돈 버는 기계로 봤어. 너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생활비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봤어. 우리는 서로를 안는다. 바닥에 앉은 채로. 온몸으로 운다.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원망, 분노, 슬픔이 터져 나온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조금 진정된다. 서로를 놓지 않은 채로. 우리 정말 끝난 걸까? 경희가 작게 묻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끝나기는 싫어. 나도.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진짜로. 처음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일어나 소파로 간다. 나란히 앉는다. 손을 잡는다. 이제부터는 정말 솔직하게 살자. 내가 말한다. 응. 감정도 숨기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그래. 그리고 서로한테 더 관심을 갖자. 매일 대화하자. 진짜 대화.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하자. 응.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여행 가자. 매일 밤 자기 전에 서로 안아주자. 좋아. 그리고 사랑해라고 말하자. 매일. 약속들이 쌓인다. 하나씩. 그리고 경희가 망설이다 말한다. 나 다시 뭔가 시작하고 싶어. 그림 그리는 거. 예전에 꿈꿨던. 해. 당연히 해야지. 정말? 응. 내가 도와줄게. 작업실도 만들어주고. 경희의 눈이 반짝인다. 고마워. 나도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카페. 작은 카페 운영해보고 싶어. 회사 그만두고. 경희가 놀란다. 진짜? 응. 매일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의미도 없고.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럼 해. 내가 지지할게. 우리는 웃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할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해보자. 최소한 노력은 하자. 시간은 빠르게 간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한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도 나눈다. 우리 첫 데이트 기억나? 당연하지. 영화 보러 갔었잖아. 내가 팝콘 엎질렀었지. 맞아. 너무 긴장해서. 너 옷에 다 튀었었지. 우리는 웃는다. 진짜 웃음이다. 그때 너 너무 귀여웠어. 나도 너 귀여웠어. 계속 더듬거리고. 첫 키스도 어색했었지. 완전. 코가 부딪혔잖아. 웃음이 계속된다. 하지만 다시 심각해진다. 있잖아. 경희가 말한다. 응. 나 진짜로 죽고 싶었어. 그게 농담이 아니야.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제발. 약속 못해. 우울증은 그렇게 쉽게 나아지는 게 아니래. 그럼 치료받자. 전문가한테. 응. 그럴 생각이야. 약도 받았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기 무서웠어. 너한테 실망할까봐. 절대 실망 안 해. 너는 나의 전부야. 경희가 운다. 나도 운다. 앞으로는 정말 서로한테 의지하자. 응.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는 다시 약속한다. 더 강하게. 새벽이 가까워 온다.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 중이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 우리는 주방으로 간다. 라면을 끓인다. 함께. 경희가 파를 썰고 나는 물을 끓인다. 라면이 익는 동안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는다. 너 파 써는 거 진짜 못한다. 뭐, 내가 잘하는데. 저게 파야? 통나무 아니야? 너나 잘해. 웃음이 터진다. 가벼운 웃음. 오랜만이다.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1년 후에 우리 어떻게 돼 있을까? 글쎄, 더 행복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까? 노력하면 되지. 우리 오늘 많이 이야기했잖아. 그래. 오늘이 시작이야. 응. 새로운 시작. 라면을 다 먹고 우리는 밖으로 나간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다. 별이 총총히 빛난다. 우리는 손을 잡고 펜션 주변을 걷는다. 말없이. 그냥 함께. 예쁘다. 경희가 말한다. 별. 응. 그리고 이 순간도 나는 경희를 본다. 별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인다. 나도 그래. 이 순간이 소중해. 우리는 멈춰서서 하늘을 본다. 수많은 별들. 저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하지만 지금은 밝게 빛난다. 우리도 그렇다. 언젠가는 끝이 온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함께. 사랑해. 내가 말한다. 나도 사랑해. 경희가 대답한다. 우리는 키스를 한다. 천천히. 부드럽게. 진심을 담아서.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이마를 맞댄다.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 응. 매일. 우리는 방으로 돌아간다. 침대에 눕는다. 서로를 안는다. 잘 자. 응, 잘 자. 하지만 우리는 바로 잠들지 않는다.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호흡을 맞추며 존재를 확인한다. 점차 잠이 온다. 나는 경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간지러워. 미안. 하지만 계속 쓰다듬는다. 경희는 싫지 않은 듯하다. 잠들기 직전 나는 생각한다. 오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아침에 눈을 뜬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온다. 나는 옆을 본다. 경희가 평화롭게 자고 있다. 어젯밤의 일들이 떠오른다. 눈물, 분노, 그리고 화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나눴다. 경희가 눈을 뜬다. 일어났어? 응. 잘 잤어?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악몽도 안 꿨어. 다행이다. 우리는 일어나 준비를 한다. 펜션 식당으로 가서 아침을 먹는다. 주인이 준비한 간단한 식사. 하지만 맛있다. 오늘 뭐 할까? 산책할까? 좋아. 그리고 근처 마을도 구경하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펜션 주변을 산책한다. 숲길을 걷는다. 손을 잡고. 여기 정말 좋다. 그치? 다음에 또 오자. 응. 우리만의 장소로 만들자. 산책을 하며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다. 더 이상 무겁지 않다. 어젯밤 모든 것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 도착한다. 카페를 발견한다. 들어간다. 여기 분위기 좋은데. 응. 나중에 카페 차리면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자. 커피를 주문한다. 창가에 앉는다. 밖의 풍경을 본다. 행복해? 내가 묻는다. 응. 지금 이 순간은. 너는? 나도. 우리는 웃는다. 오후가 된다. 펜션으로 돌아가 짐을 챙긴다. 체크아웃을 한다. 또 오실 거죠? 주인이 묻는다. 네,
꼭 다시 올게요. 두 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보기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인사를 한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창밖 풍경을 본다. 산이 멀어진다. 도시가 가까워진다. 현실로 돌아가는구나. 경희가 말한다. 응. 하지만 우리는 달라졌잖아. 그래. 우리는 변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응. 힘들 수도 있어. 다툴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잖아. 집에 도착한다. 모든 것은 똑같다. 아파트, 가구, 물건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짐을 풀며 우리는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 잊지 마. 매주 금요일 데이트. 알았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여행. 매일 대화하기. 매일 사랑해 말하기. 작업실 만들기. 카페 준비하기. 약속들이 쌓인다.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한다. 쉽지 않다. 어떤 날은 여전히 어색하다. 어떤 날은 다투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이야기한다. 감정을 표현한다. 한 주가 지난다. 첫 금요일 데이트다. 나는 일찍 퇴근한다. 경희와 영화를 보러 간다. 영화를 보는 동안 손을 잡는다. 경희가 웃을 때 나도 웃는다. 영화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간다. 작은 레스토랑. 재미있었어. 나도. 오랜만에 영화 봤더니 좋다. 매주 하자. 응. 주말에는 경희의 작업실을 만든다. 집에 작은 방을 정리한다. 이젤과 물감, 캔버스를 산다. 진짜 해줬구나. 경희가 감동한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경희는 그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서툴다. 하지만 점차 나아진다. 나도 변화한다. 카페에 대해 공부한다. 책을 사서 읽는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한 달이 지난다. 두 번째 여행을 간다. 이번에는 바닷가로. 바다를 보며 걷는다. 파도 소리를 듣는다. 행복해? 응. 너무. 나도.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다.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다. 구조조정이다. 갑작스럽다. 충격을 받는다. 집에 와서 경희에게 말한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경희는 놀란다. 하지만 패닉하지 않는다.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 돈이. 걱정 마. 우리 저축 있잖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카페, 이참에 시작하자. 진짜? 응.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경희의 지지가 힘이 된다. 고마워. 뭐가? 우리 부부잖아. 함께 이겨내는 거지. 나는 용기를 낸다.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한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작은 카페를 연다. 동네 한 구석. 아담하지만 아늑하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 걱정된다. 하지만 경희가 응원한다. 천천히 가자.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어. 그래. 천천히. 점차 손님이 늘어난다. 입소문이 난다. 커피가 맛있다고. 분위기가 좋다고. 경희도 카페를 돕는다. 그리고 틈틈이 그림을 그린다. 카페 벽에 경희의 그림을 건다. 손님들이 좋아한다. 1년이 지난다. 우리는 다시 그 펜션에 간다. 기념으로. 방은 똑같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1년 전 생각나? 당연하지. 그때 우리 정말 많이 울었었지. 맞아.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 응. 새로운 시작. 우리는 소파에 앉는다. 창밖에 별을 본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답게 사는 거지. 맞아. 우리는 손을 잡는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자. 응, 평생. 다툴 수도 있어. 그럼 이야기하면 돼. 힘들 수도 있어. 그럼 함께 이겨내면 돼. 우리는 웃는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은 쉽지 않다.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계속 배워가고 있다. 매일.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파트너와 마지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혹시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아프더라도.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경희는 죽음을 생각했고 나는 실패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파트너에게 말하세요. 우리 이야기하자. 진짜로.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겨내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부의 아픈 현실과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도 새로운 설렘과 변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